너만 빼고 다 국가대표야. 충격 대반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토트넘 민폐 선수 망상에 토트넘이 매주 3억씩 손해보는 진짜 이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이 에릭 다이어 위고 요리스와의 동행을 이어간다. 당초 이적 대상으로 여겨졌으나 결국 선수단 정리를 마무리 짓지 못한 모양새다. 토트넘은 지난 13일 저녁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3에서 24시즌 EPL 25인 명단을 발표했다. 구단은 선수단은 최대 25명의 선수로 구성된다. 이 중 8명은 홈그로운이어야 하고 최대 17명은 자국 출신이 아닌 선수로 구성될 수 있다. 21세 이하, U21 선수들은 제한이 없다. 고 명시했다. 한편 홈그로운은 21세 이전 3년 동안 축구협회, FA, 혹은 웨일스 FA에 등록된 선수를 의미한다. U21 선수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선수들이 대상이다. 구단은 홈그로운 8명과 홈그로운이 아닌 17명의 선수, 그리고 U21 명단을 함께 공개했다. 눈길을 끄는 건 단연 17명의 선수 명단이었다. 당초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내내 이적설에 이름을 올린 다이어와 요리스가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다이어의 경우 잉글랜드 출신이지만 20대 초반 스포르팅 리스본, 포르투갈에서 활약해 홈그로운 자격을 얻지 못했다. 떠날 것으로 예상된 두 선수가 모두 명단에 포함됐다. 요리스는 지난 2022에서 23시즌 4월 뉴캐슬전 부상 이후 전력에서 이탈했다. 이어 프리시즌 중에는 토트넘을 떠날 것이란 보도가 나왔고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현지 매체를 통해 그는 새로운 커리어를 위해 팀을 떠나길 원했다. 그는 팀의 훌륭한 주장이었다. 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적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지난 8월 중에야 이탈리아 매체 디 마르지오에서 요리스의 라치오, 이탈리아, 행이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데 구단 간 합의는 마쳤으나 요리스 선수 본인이 주전을 원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이적 시장 막바지 친정팀 니스, 프랑스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 이 역시 무산됐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구단의 관심을 받았으나 결국 잔류한 모양새다. 지난 2012년 1260만 유로, 약 185억 원, 위 이적료로 올림피크 리옹, 프랑스를 떠나 토트넘에 합류한 요리스는 약 10년간 한 팀에서 활약하며 구단의 레전드 반열에 오른 상태다. 특히 토트넘에서만 공식전 447경기 나섰고 151개의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를 기록했다. 다이어 역시 비슷한 처지였다.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으나 지난 2022에서 23시즌 중 눈에 띄는 부진으로 재계약 소식이 사라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 경기력도 좋지 못했다. 특히 프리시즌 FC 바르셀로나, 스페인와의 경기에선 산책 수비로 실점의 빌미가 돼 팬들로부터 비난받았다. 이와 별개로 다이어는 7월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29살이고 전성기가 내 앞에 있다고 믿는다. 그동안 토트넘에서 함께한 얀 베르통엄과 무사 덴벨레는 30살 초에 전성기를 맞이했다. 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다이어는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과 면담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으나 후속 보도는 없었다. 한편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이달 초 다이어는 결국 벤치 멤버로 복귀할 수도 있다. 토트넘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판 더 펜의 공백을 채울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 전망하기도 했다. 지난 2014에서 15시즌을 앞두고 단 500만 유로, 약 71억 원, 위 이적료로 스포르팅 리스본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다이어는 성공적인 20에서 21세 시즌을 보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기복 있는 활약이 오갔고 여러 감독을 거치면서 입지가 좁아드는 모양새다. 요리스와 다이어 모두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오는 1월 이적료를 주면서까지 두 선수를 영입할 확률은 낮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임대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면 2023에서 24시즌까지 토트넘과 동행한다는 의미다.
홈그로우는 브랜든 오스틴 프레이저 포스터 브레넌 존슨 제임스 메디슨 라이언 세세뇽 올리퍼 스킵 RP 화이트먼 이상 잉글랜드 벤 데이비스 웨일스 다 1군급 전력인 파페사르 세네갈 데스티니 우도지 이탈리아 등은 U21 명단에 포함됐다. 토트넘 호스퍼의 공격수 히샬리송이 최근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사생활 문제를 털어놨다. 영국 풋볼 런던은 13일 한국 시간 히샬리송이 경기장 밖의 문제가 자신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과 토트넘에 돌아가면 도움을 요청할 거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히샬리송은 지난해 여름 6천만 파운드, 하나 약 995억 원에 토트넘에 입단했다. 히샬리송의 이적료는 토트넘 역대 최고 이적료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이 해리 케인, 손흥민 등과 함께 주축 공격 자원으로 활약하길 기대했다. 기대와 달리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 리그 27경기 한 골에 그치는 최악의 부진을 겪었다. 이번 시즌에도 히샬리송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후 주전 스트라이커로 낙점됐으나 아직 리그에서 마수거리 골을 신고하지 못했다. 침묵이 길어지자 히샬리송은 손흥민에게 공격수 자리를 내줬다.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히샬리송은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히샬리송은 8일 볼리비아와의 A매치 경기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득점에 실패한 후 후반에 교체 아웃됐다. 벤치로 들어온 뒤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내 경기력이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분노였다 라고 밝혔다. 히샬리송은 13일 페루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 2차전을 마친 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했다. 그는 나는 가능한 한 도우려 하지만 때때로 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라운드 밖의 일이 방해가 됐다. 일을 올바르게 하고 싶어도 잘못된 일이 발생한다. 이제 폭풍은 지나갔고 나는 계속 구단에 집중할 것이다. 고 말했다. 이어 히샬리송은 지난 5개월 동안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다. 내 돈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갔다. 나는 이제 토트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 확신한다. 고 덧붙였다. 브라질 매체 글로보에 따르면 히샬리송은 유망주 시절부터 함께 일한 사업가 헤나투 벨라스코와 갈라섰다. 히샬리송은 토트넘에 돌아가면 심리학자를 만나 도움을 구해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고 했다. A매치 기간이 마무리되면 EPL은 16일부터 재개한다. 경기 외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히샬리송이 자신이 말한 대로 부활에 성공할지 지켜볼 일이다. 11년 동안 헌신했는데 요리스, 토트넘과 계약 해지 가능성 거론, 멀어지는 아름다운 작별.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12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1년 일찍 요리스와의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요리스는 토트넘에 살아있는 전설이다. 2012년 여름 올림피크 리옹에서 토트넘에 입단했던 그는 11년 동안 토트넘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다. 요리스는 자신의 장점인 안정감과 선방 능력으로 EPL 정상급 골키퍼로 등극했다. 11시즌 동안 그는 토트넘에서 447경기를 나섰다. 요리스는 2010년대 중반 토트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장본인이었다. 요리스는 2015-16 시즌과 2016-17 시즌 EPL에서 최소 실점을 달성했다. 2018-19 시즌에는 토트넘 역사상 최초의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 공헌했다. 지난 시즌부터 요리스의 기량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수가 늘었고 선방 능력도 전성기 시절보다 감퇴했다. 지난 4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시즌 아웃되기도 했다. 시즌 종료 후 요리스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토트넘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토트넘도 오랜 기간 헌신한 요리스의 뜻을 존중했다. 토트넘은 요리스 후계자로 이탈리아 출신 굴리엘모 비카리오를 데려왔다. 요리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탈리아의 라치오, 사우디아라비아, 친정팀 OGC 니스와 연결됐지만 끝내 이적에 실패했다. 그는 여전히 토트넘 소속이지만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비카리오가 인상적인 선방쇼를 펼치면서 요리스는 설 자리를 잃었다. 주장 완장도 손흥민이 차지했다. 과거 토트넘에서 뛰었던 수비수 앨런 허트는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 이 상황을 이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난 토트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토트넘이 그를 놔주고 위약금을 지불하고 싶어 할까? 두고 봐야 한다. 그는 토트넘에서 훌륭한 선수였고 오랜 기간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허트는 요리스가 돌아와 이곳에서 미래를 찾지 못한 건 이상한 상황이다. 우리는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에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허트는 축구 선수에게는 힘들 수 있지만 견뎌야 하는 일이다 라며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다. 토트넘이 요리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3. 오피셜, 도핑 양성, 포그바, 잠정적 출전 정지, 소명 불가 오른쪽 화살표 최대 4년 아웃.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양성 반응을 보인 프랑스 국가대표 미드필더 폴 포그바, 유벤투스가 잠정적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포그바 소속팀 유벤투스는 12일 한국 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오늘 미드필더 폴 라빌레 포그바가 2023년 8월 20일 실시된 도핑 테스트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탈리아 국가 반도핑 재판소로부터 잠정적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음을 발표한다. 면서 우리는 다음 절차 단계를 평가할 권리를 보유한다. 라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알렸다. 유럽 축구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 또한 개인 SNS에 유벤투스 미드필더 폴 포그바가 반도핑 위반으로 잠정적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결정은 이탈리아 국가 반도핑 재판소 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며 포그바가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을 보여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세계적인 선수가 불법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축구계가 충격에 빠졌다. 포그바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으로 프로 데뷔도 맨유에서 이뤘다. 데뷔 시즌 당시 맨유에 박지성이 뛰고 있어 한국 팬들에게도 일찍이 이름을 알렸다. 화려한 개인기와 자로 잰 듯 정확한 패스, 수준급의 탈압박 능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데뷔 초반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기회를 잡기란 쉽지 않았다. 프리미어리그 3경기, 우에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1경기, 리그컵 3경기까지 총 7경기 출전에 그쳤다. 결국 데뷔 한 시즌 만에 맨유와 결별을 택하고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로 향했다. 유벤투스 이적은 신이 한 수였다. 안토니오 콘테 당시 유벤투스 감독 밑에서 잠재력을 폭발시킨 포그바는 세리에 A는 물론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성장했다. 이적 첫 시즌부터 주전 미드필더로 중용받았고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 아르투로 비달과 함께 유벤투스의 황금 중원, MVP 라인을 결성했다. 직전 시즌 리그 무패 우승을 달성했던 유벤투스는 포그바의 합류로 더욱 강력한 중원을 갖추게 되면서 리그 2연패에 성공했다. 포그바는 2016년 여름 유벤투스를 떠날 때까지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하면서 세리에 A 4연패, 코파 이탈리아 2회 우승 등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 시기 프랑스 국가대표로도 뛰며 지네딘 지단 은퇴 후 마땅한 플레이메이커가 없었던 프랑스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2016년 친정팀 맨유로 향한 후 포그바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잦은 부상과 기복 있는 경기력, 조세 무리뉴 감독과의 불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며 제 실력을 펼치지 못했다. 유벤투스로 떠날 때 FA로 떠났던 포그바는 맨유 복귀 당시 8,900만 파운드, 약 1,482억 원을 기록했다. 결코 작지 않은 액수를 기록한 포그바는 이적료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앞서 말한 이유들로 인해 먹튀가 되고 말았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 중원 핵심으로 활약하며 2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견인하긴 했으나 이때가 포그바 경력에서 가장 빛났던 마지막 순간이었다. 월드컵에서 돌아온 포그바는 2019-20 시즌 내내 부상에 시달렸다. 고작 22경기에 출전한 포그바는
이후 신뢰를 되찾지 못하고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지난해 여름 맨유와 다시 갈라섰다. 맨유가 제안한 재계약을 2번이나 거절하고 자신이 세계 최고로 성장했던 유벤투스로 복귀했다. 그러나 반등은 없었다. 유벤투스 이적 직후 무릎 반월판 부상을 당해 시즌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다. 카타르 월드컵 출전도 무산됐다. 시즌 막바지 가까스로 복귀해 10경기를 뛰었지만 대부분이 후반 교체 투입으로 출전 시간은 161분에 불과했다. 이번 시즌도 주전이 아닌 벤치 멤버로 뛰었다. 우디네세와의 개막전에서는 벤치를 지켰고 2라운드 볼로냐, 3라운드 엠폴리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됐다. 하지만 우디네세전 직후 진행된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성분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축구계가 뒤집어졌다.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포그바가 도핑 테스트에서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이탈리아 통신사 ANSA가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논란이 확산됐고 결국 반도핑 재판소로부터 잠정적 출전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선수 생활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프랑스 축구계도 발칵 뒤집혔다. 레키프는 포그바는 벤치에 남아있었다. 며 이미 코리에레 델라 세라의 첫 보도. 그리고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ANSA가 포그바의 도핑 양성을 연쇄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소속팀 유벤투스의 공식 발표만 남았다고 밝혔다. RMC 스포츠는 포그바가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인 뒤 이탈리아 반도핑 재판소에 의해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며 포그바는 3일 내 반론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2차 테스트에서도 도핑 물질이 검출된다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 30세의 미드필더는 최대 4년 동안 결장할 수 있다. 며 포그바의 징계 수위가 최대 4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탈리아 반도핑 재판소는 AFP 통신에 우리는 도핑 검사 권고에 따라 포그바의 자격 정지를 선고했다.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조항 2.1, 2.2 위반에 대해 제재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그바 에이전트 라파엘라 피미엔타는 포그바는 결코 금지 약물을 복용할 의도가 없었다. 이는 확실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에 의해 금지된 약물로 동화작용 스테로이드로 분류된다. 근육 발달은 물론 체형, 신체 감각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프로스포츠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기피되는 금지 약물로 유명하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제품에는 테스토스테론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심각한 질병 치료를 위해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에는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금지된 약품에 존재하고 있어 온라인 등에서 불법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 RMC 스포츠는 포그바는 외인성 테스토스테론, 남성 신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테스토스테론에 추가된 것, 섭취가 자발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며 포그바가 이번 도핑 테스트 검사 결과에 대해 적절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